조국 사태를 막게 한 장본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재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재판인데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의 이 감사 담당관이 조국 전 장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아주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재판에서 바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조국이 주장했던 말을 한 방에 뒤집어버렸습니다. 조국은 어떤 인물입니다. 청와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재수를 지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 이 감찰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마시켰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조국은 굉장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자, 오늘 금융위원회 감사 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모 담당관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결과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이 특감반, 김태우 씨가 포함된 특감반이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을 한 결과를 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가 자체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금융위 관계자는 아예 청와대로부터 이 감찰 통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조국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모 금융위 감사 담당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거나 감사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재수에 대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거나 감사를 지시받은 적이 공식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추가 감사를 실시할 만한 추가적인 감사 정보도 없었다. 그러니까 조국이 말한 것은 다 뻥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금융위 내부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인 감사 담당관실도 유재수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이 금융위가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감사 사실을 알고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측,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감사 사실을 알고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금융위의 감사 담당관 김모 씨가 증언한 겁니다. 지금도 정부 부처에 있는 현직 공무원이 조국을 정면 부인한 겁니다. 자, 김 담당관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우 이름이 나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언론에 나와 폭로했을 때 유재수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이때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을 보고 안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보고 김태우의 충격 폭로를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른바 복도통신, 복도에서 그냥 숙덕하는 이 복도통신 등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들은 것이 전부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 후 병가를 갔을 당시에도 유재수 전 부시장이 사고를 쳤다는 떠도는 이야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했다. 풍문만 가지고 자체 감찰에 착수할 수 없었고 금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지시 없이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통보한 게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문서 같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금융위 감사 담당관의 말이 맞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완전히 쥐구멍으로 숨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특감반 관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중단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 등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습니다. 승인했습니다. 조국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조국 전 장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주장은 이걸 갖다가 뭐 금융위 고위관계자한테 전화로 이야기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실무 책임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언론 보도만 보고 복도에서 쑥덕거리는 것만 보고 대충 짐작만 했지 공식적인 아무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국. 자,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법정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또 선문답을 합니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시간이 남는지 언론 고소하고 바쁩니다. 그렇지만 조국 씨는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과거 서울대 교수실에 했던 그 많은 이야기와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반대인지를 오늘 재판정에서 조국은 또 한번 개망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좀 고백하면 어떨까요? 우리 편, 우리 진영 사람은 무조건 봐주고 저쪽 진영은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그쪽 진영의 제보를 통해서 이 익명으로 당시의 상황을 양심선언했던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예비역 대령 이철원 대령입니다.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실명을 공개하고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해서 이 통역병 선발 또 자대 배치 이 등등을 놓고 상당히 많은 청탁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까발겼습니다. 자, 이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검찰에 나가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 참고인입니다.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이 용기에 찬사를 보내면서 오늘 군이 발칵 뒤폈습니다. 이제 실명 공개 양심선언도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력 의혹, 그 핵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추미애 아들 부대의 지휘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이제 실명을 공개하면서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다, 다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 보호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이 공무원들 특별감찰하겠다, 입 열지 마라, 조심해라, 다친다, 이런 경고를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집권 4년차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군 인사가 오늘 떡안에 의한 지원장교와 지역대장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저도 신원식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일부 내용만 보도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추미애 아들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자, 먼저 이 추미애 아들의 용산기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추미애 아들을 서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군이 미신병 교육대에서 이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군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에 저는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둘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아들이 자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신병교육 수료치에 400여 명의 가족분 중에 서군 가족분들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하여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서군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군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의 아버지, 할머니 등 친척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공개적인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하여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이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제가 이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군을 포함한 이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로 선발하였다. 그러면서 수차례 청탁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언입니다. 추미애 아들 부대의 지휘관 책임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얼굴을 드러내고 실명을 공개하고 지금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이철원 예비역 대령에 대한 공격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신원식 장군, 신원식 의원의 최측근이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신 의원과 저는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2011년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약 3개월을 같이 근무했다. 34년의 군 생활 중 같이 근무한 수백 명 중 한 분이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이 지냈고 이번 일로 해서 거의 9년 만에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신원식 장군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내통했다는 식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한방 날린 겁니다. 3개월 같이 근무했다. 인사일 때문에 할 수 없이 3개월 정도 근무했고 9년 동안 왕래도 없었다. 처음 통화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번 사건이 더 이상 정파 싸움이 되지 말고 군의 청탁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빨리 이 사건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날 어제 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서울 동부지검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 많은 카투사 사람들의 진술을 어떻게 추미애 장관을 위해서 다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지난번 참고인 조사에서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을 조사에서 빼가지고 지금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했다는 그 아들은 불과 7개월 만에 무릎 통증을 이유로 병가를 얻어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 직후에는 프로축구 구단인 전북 현대에 인턴으로 취직을 해서 축구 경기 전 후반과 중간 휴식 시간까지 합쳐 거의 2시간 동안 쉼 없이 경기장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인턴 업무를 어떻게 치러내고 있을까? 군 입대 전에는, 그리고 군 복무 중에는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던 무릎이 제대하고 난 뒤에는 씻은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상황이 정말 궁금합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 사퇴론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신문 사설에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추 장관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사퇴냐 사과냐, 아니면 이 최소한 스스로 직무정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검사 지휘 감독권을 쥐고 있는데 그 검찰이 법무장관을 수사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 주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도 연대 통합 행정 업무 시스템에 있는 면담 기록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추 장관이 국회에서 아들 관련 특혜도 민원도 없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한 나라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대표하는 국무위원 법무장관이라면 이 거짓말에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둘째, 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행정 기록들이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진단서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휴가 연장 승인이 났다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주치의가 출장 중이어서 나중에 이메일로 발송했다는데 그 진단서는 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휴가 명령서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휴가를 황제 휴가 정도가 아니라 특급 유령 휴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휴가 장병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넣어서 휴가를 연장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을 거덜내더니 이제는 군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군기가 생명인 군대에서 멋대로 군무지를 이탈해도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미인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셋째, 2차 휴가 만료 시점에 추미애 당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당 대표실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보좌관이 사적인 일에 왜 전화하겠느냐 이렇게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법무장관이 부정청탁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와 친문 핵심 인사들이 봤을 때 조국 전 법무장관과는 달리 추 장관에게는 마음의 빚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 장관에게 빚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껏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게 방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여권 방패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여권 인사에게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는 내쫓았고 정권의 입맛대로 처리한 검사들은 영전시켜서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 정권은 추 장관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추 장관은 이것을 믿고 지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 장관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관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 야당은 내심으로는 추미애 아들 사태가 추석 밥상까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추 장관이라고요. 이런 생각에 야당 지도부가 야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신문의 칼럼 제목이 추미애를 어찌할꼬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추미애 장관을 손절해도 되는 카드, 이제 교체해야 할 시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대충 마무리되면서 추 장관의 유효 기간도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추 장관의 인사 칼이 불필요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문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검찰 수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 장관 없어도 공수처 설치는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측이 추 장관을 제치고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게다가 이학남이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20대가 학생들이 남성들이 이학남이 돌아서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툭툭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학생은
10.6%포인트, 남성은 9%포인트가 이번 주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감하면서 여권의 입장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입에서 국무위원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민망하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민망하다는 안타깝다, 답답하다,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추 장관의 직속 상관은 정 총리입니다. 정 총리가 추미애 사태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한 것입니다. 추 장관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가